반려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소통 비즈니스 모델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아이템 세 번째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생각보다 크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점차 관계 속에서 시니어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관계와 소통의 본질에 부합하는 반려로봇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점점 관심을 높여가는 스마트홈과 접목된 반려로봇을 통해 새로운 소통과 삶의 기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아이템 중 세 번째로 꼽은 반려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소통 비즈니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은요 생각보다 큰데요. 현재 약 574만 반려동물 가구 1481만 반려인이 있습니다. 시장에 소개된 비즈니스 모델만도 10가지가 넘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펫패러다이스는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에 반려동물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2, 3층에 걸쳐 사람을 위한 것 같은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펫하우스와 빌리지는요, 반려동물에 맞춘 공간을 조성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 자기 방과 공간을 꾸미듯이 집을 꾸밉니다. 나아가 반려인들이 모여 사는 펫빌리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펫은 이미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요. 닐슨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반려인의 45%는 펫의 생일을 기념하며 공휴일에 선물을 전달하는 비율이 64%며 95%가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거나 나아가 금융 모델과 결합되어 펫을 위한 보험과 신탁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 장례 시설도 미국은 2017년 기준 600개를 넘어섰고요.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기준 33개에 달합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비즈니스가 발전하지만 반려 가구의 고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돌봄의 부담, 비용 지출, 그리고 죽음과 이별이라는 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점차 반려식물과 반려로봇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려동물의 본질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이 주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키우고 싶지 않겠다, 이러한 눈물을 머금고 그 헤어짐을 생각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실험에서 성인 남녀에게 장난감을 주고 1시간, 2시간을 놀게 했습니다. 그 후에 망치를 주고 부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멈칫거리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로 공감했던 것인데요. 마치 어린 적 장난감이 소중한 친구처럼 그런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반려동물과 같은 생물에만 감정이입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알듯이 우리는 대상보다는 함께 보낸 시간에 비례해서 소중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로봇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반려동물의 본질이 관계와 소통이라고 말했듯이 반려로봇이 소통하는 존재일 때 그 친밀감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스튜디오 크로스컬처라는 회사에서 부모사랑 효돌이라는 반려로봇을 출시했습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효도를 선물하고 관찰했는데요. 겨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르신들은 혹시라도 훔쳐갈까 숨기려는 행동까지 보입니다. 독거노인이 되면서 소통이 단절된 경험이 강하시기에 시시때때로 적절한 관심과 대화를 이어가는 효들에 대한 감성은 특별함을 현장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요, 2018년 그 실버 이코노미 보고서를 통해서 인구조사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시니어는 더 이상 복지의 대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실제 구매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실버 이코노미 보고서에서 10가지 시범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상위 4개의 모델은 직간접적으로 반려로봇을 통한 홈케어 모델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헬스 연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필요기기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둘째는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영향으로 인공지능 기반 적용의 폭이 급속히 늘 것이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로봇 시장은 초기에는 가격 민감성이 있겠지만 5년에서 10년 내 로봇 시장이 천천히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한 사항으로는 개인주택을 위한 헬스케어 모니터링 기술 성장이 기대되고요. 2016년 대비 2021년까지 약 1.9배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꼽은 선택 사항은요. 스마트홈 기술, 로봇 발전, 연결된 헬스케어, 통합 케어 모델의 대상 고객이 2025년까지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에 5G 기술까지 접목되면 스마트 홈에서 반려 로봇을 중심으로 이뤄질 헬스케어 연결과 통합 케어 모니터링 및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통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아마존에서 밝힌 아마존 헬스케어 비전을 능가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오프라인 지원 체계가 더욱 공고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려로봇을 통한 시니어 소통 중심 헬스케어, 모니터링, 사물 인터넷 지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사업은 점차 우리나라에서 그 주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시니어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커뮤니티 케어의 지원으로 보다 건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인이 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고 특히 몸의 건강 문제로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이 가능한 반려로봇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게 됩니다. 반려로봇이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 체계와 사회 체계에 연결된 소통의 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스마트 홈을 지원하는 반려로봇은 대화 상대로서 시니어에게 더 이상 삶의 시간과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확대되는 유지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시니어에게 새로운 소통과 새로운 삶의 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2020년 탑5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 네 번째로 웰다인과 금융신탁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